우측 그림은 P2 값이 1.013 곱하기 15승 파스칼. 여기 뭡니까? 일본은 파스칼을 써요. 그래서 1.02든 1.01이든 여기처럼 정석껏 0.013이라고 하든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약 10만이죠. 10만 파스칼이 뭐야? 1기압이야. 1기압.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연유가 어찌 됐든 이게 여러분 1기압인 거 꼭 아시고요. 영어 좀 써보자. 1기압이고 이게 수은 기둥으로는 760 mmH지. 수은으로 760mm. 그러니까 76cm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았지?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도 써먹고 하니까 외워버려. 자, 1기압. P2가 1기압이래. 이때 증류수와 0.1몰 per kg. 몰 per kg이니까 질량 몰을 농도죠. 한국 걸로는 이제 몰랄 농도. 0.1 몰랄 농도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증기압 곡선. 증기압 곡선 비춰보고보다 증기압 곡선. 이게 중요한 용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이해를 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진공이야, 진공. 진공인데 여러분 기기 묘묘한 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를 넣으면 봐봐.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있잖아. 얘네들이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균형을 딱 잡게 돼 있어. 얘가 수은이야. 수은. 근데 여러분이 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주사기로 물을 좀 집어넣었다고. 이 진공에다가 주사기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주사기로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이러면서 여기가 물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요 물 중에 어떤 놈들이 야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라가는 놈들이 있어. 그럼 어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진공이었는데 기체가 막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압계를 이렇게 놓고 측정할 수도 있고요. 얘가 기체가 많이 올라가서 여기 기체가 막 생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막 올라가서 얘를 막 때린단 말이야. 막 때리면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 그러다가 얘가 막 많아지잖아. 얘가 많아지면 이제 드디어 어떤 애들이 생기냐. 야, 서울 가면 허블나게 재미있대. 그래서 서울 가서 놀다가 보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고향이 좋아. 되돌아오는 놈들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4개가 올라가니까 계속 여기가 늘어나겠지. 그러다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고향 떠났다 온 애들이 이렇게 봐봐. 4개가 나가고 4개가 들어오면 개수가 같아져서 더 이상 기체의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게 되겠지? 상상이 됩니까?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막 이게 늘어나다가 이제 늘어날 만큼 늘어나니까 더 이상 안 변하.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다가 균형을 잡았어요.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7.6cm야. 온도는 20도씨야. 그래서 여기가 액체가 이렇게 있고 이 기체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답니다. 얘가 증발하는 속도를 4로 할게. 4. 자, 증발하는 속도를 4로 할게. 얘는 계속 그래. 온도가 유지되면 증발하는 거지. 근데 응결되는 놈.
요렇게 아니야. 얘가 처음에는 하나, 둘, 셋 하다가 나중에는 많아지니까 넷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개수가 더 이상 못 늘어나니까 4개 가고 4개 오는 게 같아지겠죠. 그래서 연결 속도는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요. 그러다가 둘이 만나면 이제 4개가 올라가고 4개가 내려오면 더 이상 여기에 분자수가 늘어나 못 늘어나? 못 늘어나겠지? 그럼 이거 PV는 nRT 써서 생각해보자. PV는 nRT. 자, 온도는 20도씨로 정수, 그릇의 사이즈는 안 변해. 그러니까 분자수가, 기체 분자수가 기체가 되는 놈하고 되돌아오는 놈이 같아지니까 기체 분자수가 안 변해. 그러니까 얘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점점 이게 내려가고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스탑 된다고. 스탑! 더 이상 요 녀석이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으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생각을 해야 돼. 왜 분자수가 안 변하나? 얘가 왜 안 변하는 거야? 왜? 4개가 가고 4개가 들어오니까 눈에 안 보여도 우린 추정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때를 뭐라고 하냐?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이 같다. 평형에 도달했다. 오케이?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고. 끊임없이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놈과 내려오는 놈이 같아지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분자수가 더 이상 개수가 안 변한다. 그래서 마치 올라가는 놈도 없고 내려오는 놈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게 보인다. 이걸 뭐라고 한다? 평형이라고. 그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요때 이제 더 이상 이때부터 동적 평형이 되고, 이 동적 평형에서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포화를 붙이기도 하고 포화를 안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화 증기압이라는 말이나 증기압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동적 평형에 도달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이제 이 자식이 온도가 높아지면이지 어떻게 되냐? 봐봐. 온도가 높으면 4개 올라가는 게 아니라 5개가 올라갈 거 아니야? 뿅. 그러면 4개만 들어오면 평형이 아니야. 아직 평형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입자가 더 늘어난 다음에 평형에 도달해. 그 말은 입자가 늘어나니까 어때? 입자가 늘어나고 압력이 세진 다음에 평형에 도달해. 자, 다시 해보자. 온도를 20도씨에서 25도씨로 높이니까 증발하는 놈이 많지. 그치? 돌아오는 놈은 4개밖에 안 되잖아. 증발은 5개. 그럼 여기 개수가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다 보니까 되돌아오는 놈들이 이제 나중에 5개가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또 평형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요거보다 좀 높아지지. 여기보다 조금씩 올라갈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요걸 그래프로 그린 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보고 있는 요겁니다. 자, 얘하고 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 여기 입자수가 많아진 다음에 평형에 도달하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높아져요. 여러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 영원히. 여러분, 이거 온도가 10도씨일 때 20도씨일 때 이렇잖아. 그냥 10도씨일 때 한 번 깔린 애는 20도씨에서도 깔리고 그래가지고 절대 못 이겨 얘를.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야. 얼마나 해피한 거야. 우리 열심히 하면 지금 옛날에 막 얄밉게 나 공부 막 수학 못 푼다고 막 놀리고 과학 못 한다고 막 놀리고 영어 못 한다고 놀렸던 애들 나중에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역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연에서의 이 증기압은 절대 역전이라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끝이야. 알았죠? 자, 정리하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액체들의
증기압은 어떻게 해? 예외 없이 높아진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야,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 이래가지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증기압 곡선은 뭐에서 표준 대기압에서는 온도 얼마에서 끓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염화나트륨 증기압 곡선은 A하고 B 중에 어느 거라고 해야 돼? B. 왜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물이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순수한 물은 이런데 소금물이 돼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중에 있지? 소금이 요렇게 소금 알갱이가 요렇게 있잖아. 요렇게 쓰면 물 분자가 요 밑에 깔려요. 요 밑에 깔려. 근데 소금은 비휘발성이니까 하늘로 안 올라가잖아. 얘는 안 올라가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만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얘보다 얘가 소금 알갱이가 있는 놈이 증기압이 무조건 어떻게 내려갈 수밖에 없다. 됐나요? 그래서 아하, 얘는 맹물, 얘는 소금물 이런 얘기. 됐나요? 자, 그래서 A는 증류수, B는 소금물 이렇게 됩니다. 표준 대기압에서는 뭐뭐에서 끓겠다. 야, 이거 어디서 끓려나 보자. 자, 끓는다는 게 뭔지 또 알아야 되잖아. 봐봐. 얘가 대기압이 1기압이야. 그러면 얘가 증발이라는 거는 요 표면에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표면에서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야 10도씨, 20도씨, 30도씨, 40도씨, 50도씨 이러니까 표면에서 올라가는 게 점점 많아진 거야. 99.9도씨까지 가도 있지 표면에서 올라가는 건 많고 이 안에는 고요해. 그러다가 갑자기 100도씨가 되니까 여기에 있는 안에서 거품이 팍 기체로 이렇게 변해. 이렇게 변해. 여러분 이렇게 기체로 요놈이 이렇게 기체로 변하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부피 커지면 밀도가 어때? 밀도가 허물하게 잡을 잖아. 그러니까 이거 확 올라가, 뽀르륵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뻥뻥 터져요. 이게 뭐냐? 자글자글. 아시겠죠? 자글자글. 뭐야? 액체 내부에서 생긴 기체가 기화된 기체가 올라가서 표면에서 뭐 터지는 소리가 자글자글 보글보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끓는다는 현상은 액체 표면뿐만이 아니라 액체 내부에서도 뭐 기체가 돼서 그게 올라오면서 펑펑 터질 때 뭐라고 하는 거야? 끓는다는 거야. 보통은 뭐 표면에서 일어나는 건 증발이라고 하는 거야. 증발. 기화, 증발. 그런데 액체에서까지 이런 풍선 같은 게 안에서 생겨서 싹 올라오면서 팍 터지는 거. 싹 올라오면서 팍 터진 거.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보니까 이런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오 신기하네. 이놈이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 그래서 100도씨 때 가봤어. 순수한 물 100도씨. 여기가 100도씨라고 합시다. 100도씨 때 얘가 증기압이 얼마인가 봤더니 딱 1기압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요 대기압이 1기압이면 이 녀석이 끓으려면 이 녀석의 증기압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요 대기압이랑 같아져야 돼. 그때까지 못 끓어. 그러면 여러분이 한라산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여기서 한라산으로 막 올라갔어. 그러면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높아 낮아. 이게 여기 대기 누르는 게 낮아집니다. 왜냐면 대기가 이렇거든. 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여러분이 대기라는 이불을 두꺼운 걸 겨울 이불을 하고 있는 거고, 산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여름 이불처럼 얇아진 거야. 이게 되나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 맞아? 압력이 낮으니까 어때? 물이 이런 거야. 야,
개길만 한데 그래가지고 대기 압력이 낮아지니까 얘도 증기압이 낮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얘가 뭐와 같아져? 증기압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져서 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막 끓어서 날아가 버리니까 밥을 잘 익혀 못 익혀? 잘 못 익혀. 그래서 덜 익은 밥이 만들어지는 거야. 압력솥은 어때? 꽉 닫아 놓으니까 압력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끓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 다음에 쌀을 익히니까 빨리 익고 물도 절약되고 전기도 절약.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끓는 점이 되려면 기억하세요. 가만 봤더니 대기압이 1기압이면 이 녀석이 몇 기압이 돼야 돼? 이놈의 증기압이 1기압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2기압이면 얘도 허물나게 뜨거워져서 증기압이 얼마? 2기압이 돼야 요 내부에서 기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표준 대기압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기가 얘잖아, 얘. 그죠? 대기압이 1기압이면 이렇게 가보세요. 이렇게 가보면 여기라고요. 여기서 끓는 거야. 요거 순수한 물이었으면 여기 순수한 물이었으면 100일 텐데 100도씨 이거보다 더 높은 여기서 끓여야 돼. 그래서 어디 T3에서 그렇게 돼요. P2가 1기압이잖아. 여기 P2가 1기압이니까 1기압까지 쭉 가보니까 여기 소금물이 1기압이 되려면 여기더라. 여기 어디냐? T3. 물음이 대기압이 P1일 때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몇 도씨에서 끓을 것 같다. 지금 보니까 여기 그래프가 안 이쁘게 그려져서 요거처럼 이쁘게 그려야 되겠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는데 여기가 T3야. 그 다음에 여기가 1기압인데 봐봐. 순수한 물이 여기서 끓었단 말이야. 여기가 뭐야? 100도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가보니까 요거 뭐야 요거? 야, 여기로 가보니까 여기에 P1이야, P1. 그러니까 P1이니까 P1은 순수한 물은 어디서? 여기서 끓을 텐데 뭐 소금물은 어디? 여기서 끓나요? 여기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로 오니까 이거 계산할 일도 없이 100도씨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거 간단하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순수한 물보다 소금물, 설탕물 이런 거 무조건 증기압이 어때? 내려가는 거야. 증기압이 내려가고요. 증기압이 내려가면 끓는 점은 오히려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증기압이 내려가면 끓는 점은 어떻게? 더 높아진다. 오케이? 증기압이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물. 그 다음에 여기는 알코올. 요놈은 뭐 에테르야. T1이라는 온도에서 봐봐. 물보다 누가 알코올이 증기압이 높고 알코올보다도 에테르가 높아. 여기가 증기압이야. 증기압. 그죠? 근데 봐봐. 자, 대기압이 1기압이야. 대기압이 1기압이면 에테르도 얼마나 해야지 끓을 수 있어? 1기압이라 해야 끓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증기압을 막 찾아. 1기압. 1기압. 그래서 야, 알코올이 에테르는 어디서 1기압 되나 봤더니 여기야. 여기 만난대요. 여기. 알코올은 어디? 여기서 만나네. 여기 알코올. 여기는 맹물, 물. 그래서 여기가 에테르. 여기가 알코올. 그 다음에 여기가 물. 봐봐. 증기압이 낮은데 끓는 온도는 어때? 또 높잖아. 그치? 그래서 물질마다 끓는 온도가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 증기압이 다 달라. 얘랑. 그래서 증기압이 높으면 자꾸만 우리가 공부할 때 외우잖아. 막 암기하잖아. 뭐가 높으면 뭐가 높아. 자꾸 이러니까 이걸 보기에 증기압이 높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 이러면
N이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속지 마. 오케이? 봐봐. 증기압이 높은 놈이 같은 온도에서 높다는 뜻이야. 얘보다 얘가 증기압이 높다고. 증기압이 높으면 오히려 끓는 점은 어때? 더 낮더라. 증기압이 낮은 놈이 끓는 점이 어떻게? 더 높아지더라. 됐나요? 거기다가 물인데 물이 이건데 여기다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 증기압이 낮아진다고. 증기압이 이렇게 낮아져 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대기압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온도가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요것만 뭐라고 하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알코올보다는 물이 끓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걸로 끝이야. 왜?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을 비교해 보니까 알코올보다 물이 더 낮아. 이거 온도가 더 높아야 끓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냥 알코올보다 물이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똑같은 물인데 물에다가 설탕이나 소금을 넣었더니 증기압이 내려가 버려요. 증기압이 똑같은 온도에서 증기압이 더 낮아져. 이걸 뭐라고 한다고? 증기압 내림. 이 증기압 내림 때문에 온도를 높여줘야 1기압이 돼서 드디어 끓을 수 있단 말이야. 요것만 여러분이 끓는 점 오름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뭐 순수한 용매보다 용액이 증기압이 낮아짐으로써 끓는 점은 더 높아지더라. 요것만 끓는 점 오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한라산에 올라가니까 대기압이 낮아지더라.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야, 1기압일 때는 100도씨에서 끓었는데 한라산 올라가니까 0.9기압으로 대기압이 낮아졌어. 그러면 증기압도, 맹물의 증기압도 어때? 0.9면 돼. 그죠? 0.9면 돼. 0.9기압이 되는데 찾아보니까 100도씨, 여기 100도씨보다 더 낮더라 이거야. 이거는 끓는 점 내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대기압이 낮아지니까 물의 끓는 온도가 낮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는 거는 순수한 용매하고 용액하고 비교할 때, 얼은 점 내림도 순수한 용매하고 용액하고 비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 용액하고 요럴 때만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0에는 이렇게 하나만 정리하고, 요거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가기 전에 우리가 맛있는 탄수화물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준 다음에 우리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정리해봐. 선생님이랑 요거는 정리합시다. 선생님이 이런 거 정리할 때마다 있잖아. 딱 썼다가 복습할 때, 아, 이거는 선생님이 꼭 외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좀 해주세요. 우리 분자들이 있잖아. 액체가 되고 그런 거야. 그래서 분자가 극성이 분자 극성이 커지면지 분자 간에 땡기는 게 되게 커지지. 분자가 얘하고 얘가 극성이 커지면 자석이 센 자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커져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커지면 요 분자하고 분자가 세게 땡겨요. 분자량이 똑같은 놈이면 분자는 길수록 분자 간 인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라는 걸 강하게 하면 분자 간 인력이 커요. 그래서 분자 간 인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되게 많아. 이렇게 분자 간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자 간 인력이 크면 이 분자하고 이 분자가 막 세게 당겨. 그럼 기체로 변하기 쉬워 어려워. 막 하늘로 나
이게 철봉할 때 제일 얄미운 애들이 그거였어. 막. 나 중학교 막 이럴 때. 점프해서 이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 막 바지가랑이 잡아버려. 그럼 점프하다가 막 바지 벗겨지고 못 올라가고 그러잖아. 여기 자꾸 붙들면 하늘을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분자간 인력이 커지면 옛날에는 끓는 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끝났는데 말을 좀 더 늘려보자고. 분자간 인력이 커지면 당연히 우리가 증기압 공부를 했어.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분자간 인력이 커지면 기체가 돼야 증기압을 나타낼 거 아니야? 기체가 되기 쉽다, 어렵다? 어렵지. 그지? 어려우니까 증기압은 높다, 낮다? 낮을 거라고. 그래서 증기압은 낮아져.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게 요겁니다. 자, 봐봐. 아니, 일기압이, 우리의 목표는 일기압이야. 나는 끌고 싶다! 그런데, 아니, 요 온도에서 A는 여기에 도달했는데, A라는 놈은 증기압이 높아서 도달했는데, B라는 놈은 얘보다 분자간 인력이 크니까 도달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온도를 높이다 보면 점점 증기압이 높아져서 드디어 얘도 끓는 날이 올 거 아니야. 그죠? 증기압이 낮으면 끓는 점은 어떻게 해? 증기압이 높아지기 위해서 온도가 높아야 끓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자, 증기압이 낮아지면 당연히 뭐 어머나 끓는 점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빨리 돼야 돼. 분자의 극성이 커지면 끓는 점은 어떻게 해? 높아진다. 중간 다 띄어도 돼야 되는 거야. 알지? 증기압이 불어도. 분자간 인력이 여기 극성이 커지면 분자간 인력이 커져. 분자간 인력이 커지면 야 기체가 되게 힘드니까 증기압은 낮아지겠구나. 극성이 커지면 뭐 증기압은 낮아지겠구나. 끓는 점은 높아지겠구나. 이게 세트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야 누가 아이스크림 사러 갈 거야? 나 카드 줄게. 야 씨, 무한 방면 오늘 땜 방면한다. 그냥 내가 쏜다. 같이 가서 아이스크림 사오고 이따가 탄수화물 프림 들고 이거 없는 학생은 이거 줄 테니까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아이스크림 사러 가. 자 메뉴 뭐 물어봐야지. 그냥